지난 10월 30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라며 미국은 이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 등과 체결한 오커스 협정에도 미국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1950년대 영국과 협력한 게 유일하다며 한국을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외 국가에 이 극비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대륙 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은밀하게 잠항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한 무기체계죠. 현재 전 세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단 6개국뿐입니다. 한국이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탄도유도탄 잠수함이 아니라 대함전과 대잠전 임무를 수행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특히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변덕스러운 트럼프를 완전히 요리했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독일의 외교정책 분석가는 한국 대통령이 단 하루 만에 70년 미국 외교 원칙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사실상 오커스급 파트너로 격상되는 신호탄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바로 하나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입니다. 하나는 지난 8월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 즉 메이크 아메리칸 시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트럼프는 에이펙 CEO 서밋 연설에서도 이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나오션은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잠수함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 독자 설계에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부품 등을 제작한 뒤 미국으로 실어 날라 현지에서는 조립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용접 난도가 높은 잠수함 건조에 투입할 만한 숙련 인력을 미국에서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룬 것이라며 해군과 협의해야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 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죠. 조연 외교부 장관은 한국도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환경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에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이미 상당수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시간이 제한적이고 속도가 느려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무한대 동력 공급이 가능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속도도 월등히 빠릅니다.
해군 전문가는 디젤 잠수함이 시속 20노트 정도라면 핵 추진 잠수함은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은밀성과 기동성에서 차원이 다른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외교부 거자쿤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경계감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일단 한국의 설명을 들어보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국내 외국 공장을 유치하려는 한편 많은 노동자들을 갑자기 구속했다며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투자 확대를 계획한 일본에게는 몹시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책무라고 지적했죠.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합의에 서명했지만 이번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아시아 패권 장악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전략사령관 지명자 리처드 코렐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 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핵 작전 관련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죠. 한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해 총 6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게 함으로써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목표까지 달성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는 한국은 소중한 친구라며 조선업 협력을 통해 함께 번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딜의 귀재답게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위닝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한국의 핵무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NPT 체제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 덕분에 이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협상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조선, 반도체, 원자력 등 높은 기술력, 지정학적 가치는 향후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출신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체 핵개발을 지속하기에 매우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산업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0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외교 전문지는 도대체 어떤 식의 협상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변덕스러운 트럼프를 완전히 요리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독일의 국제정치 분석가도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극찬했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핵 우산이 아닌 자체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말이죠.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번 핵 추진 잠수함 승인처럼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증강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죠. 이번 트럼프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진정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죠. 앞으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운용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